묵자의 철학과 지혜로 배우는 인생. 60대를 맞이한 우리는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2400여 년 전 중국 전국시대를 살았던 묵자의 철학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묵자는 공자와 더불어 중국 고대 사상계의 양대 산맥으로 평가받지만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사상가입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실용적이고 따뜻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묵자는 누구인가? 묵자는 기원전 470년경에 태어나 기원전 391년경까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목수나 장인 계층에서 성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그의 사상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묵자는 직접 제자들과 함께 성을 지키는 방어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고 평화를 위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전쟁을 막으려 노력했습니다. 공자가 귀족 계층을 중심으로 예의와 질서를 강조했다면 묵자는 평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이익과 평등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우리 시니어 세대가 겪어온 민주화와 경제 발전의 역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묵자 철학의 핵심 사상. 1겸해 차별 없는 사랑. 묵자 사상의 핵심은 겸해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공자가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본 반면 묵자는 이것이 차별과 갈등의 근원이라고 보았습니다. 60대가 된 우리는 이제 가족, 친구, 이웃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네의 다른 아이들도 바라볼 수 있고 내 자식을 아끼는 마음으로 젊은 세대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해의 실천입니다. 어느 노인정에서 한 어르신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손주만 귀여워 보였는데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모든 아이들이 다 소중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묵자가 말한 겸해의 확장입니다. 2. 상현.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하라. 묵자는 혈통이나 신분이 아니라 능력과 덕성으로 사람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는 이제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후배들을 평가하고 조언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나이나 경력이 아니라 실제 능력과 인품을 보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의 새로운 방식을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의 장점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이 상현의 정신입니다. 한 기업의 퇴직자 모임에서 만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후배들의 새로운 방식이 눈에 거슬렸지만 자세히 보니 그들만의 장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방식을 존중하며 필요할 때만 조언한다고 합니다. 3. 비공. 전쟁과 폭력 반대. 묵자가 살던 시대는 전국시대로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묵자는 전쟁이야말로 가장 큰 악이라고 보았고 평생을 전쟁을 막는 데 헌신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직접적인 전쟁은 겪지 않지만 가정과 사회의 크고 작은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묵자의 비공 정신은 이러한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지혜를 줍니다. 고부 갈등, 세대 갈등, 이웃과의 다툼 등에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묵자의 가르침입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 갈등이 심했다고 합니다. 한 시니어 주민이 양측을 중재하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작은 선물을 교환하게 해서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이것이 현대판 비공의 실천입니다. 사절용과 절장, 검소함과 실용성. 묵자는 과도한 소비와 형식을 비판했습니다. 화려한 장례식이나 긴 상복 기간이 실제로 죽은 이를 위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오히려 산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60대를 맞이한 우리는 이제 소비 패턴을 재정비할 시기입니다. 묵자의 절용 정신은 무조건 아끼라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곳에 자원을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불필요한 허례허식을 줄이고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시간과 돈을 쓰는 것입니다. 한 은퇴자는 명품 옷 사는 것을 줄이고 그 돈으로 손주 교육비와 지역 아동센터 후원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외적인 치장보다 내적인 만족이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오천지, 하늘의 뜻을 따르라. 묵자는 하늘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늘의 뜻을 본받아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우리는 자연의 질서와 우주의 섭리 앞에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60대가 되면 삶과 죽음, 건강과 질병을 더욱 가까이에서 경험합니다. 이때 묵자의 천지 사상은 우리에게 평온함을 줍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을 구분하고 자연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묵자의 철학이 60대 인생에 주는 교훈, 노년의 역할 재정립. 묵자는 실용주의자였습니다. 모든 행동은 실제로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60대인 우리도 이제 사회에서 어떤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은퇴 후 무료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묵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재능기부, 멘토링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이 노년의 가치 있는 역할입니다. 한 퇴직 교사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무료로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선생님을 좋아하고 본인도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묵자가 말한 실용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세대 간 소통의 지혜. 묵자의 겸해 사상은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는 열쇠입니다. 젊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불평하기보다는 그들도 우리 자식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우리 때와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묵자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그것이 실제로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를 보라고 말입니다. 손주와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갈등을 겪던 한 할머니는 생각을 바꿔 손주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고 합니다. 건강한 노화의 자세. 묵자는 장래와 상래를 간소화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죽음을 터부시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60대는 죽음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준비는 필요합니다. 묵자의 절장 사상처럼 장래를 미리 계획하고 간소화하는 것도 가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한 어르신은 70세를 앞두고 가족들과 함께 자신의 장래 계획을 의논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서 오히려 가족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현재를 더욱 충실히 살고 있습니다. 물질보다 관계. 묵자가 강조한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60대가 된 우리에게도 이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건강한 가치관과 따뜻한 추억을 남기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명품 가방을 사는 대신 손주와 함께 여행을 가고 비싼 차를 바꾸는 대신 오래된 친구들과 모임을 갖는 것. 이것이 묵자가 말한 절용의 현대적 실천입니다. 한 부부는 은퇴 후 크게 줄어든 수입 때문에 고민했지만 생각을 바꿔 소박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외식은 줄었지만 집에서 함께 요리하며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고 여행은 줄었지만 동네 산책로를 함께 걸으며 더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평화로운 관계의 맺기. 묵자의 비공 정신은 가족 내 갈등 해결에도 적용됩니다. 며느리와의 갈등, 자녀들 간의 다툼, 형제자매 간의 오해 등을 해결하는 데 묵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모두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묵자의 방식입니다. 때로는 내가 먼저 양보하고 때로는 중재자 역할을 하며 항상 화해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부간 갈등으로 힘들어하던 한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젊은 시절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려웠던 기억을 떠올리며 며느리에게 먼저 사과하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묵자, 철학의 현대적 실천.
1. 봉사와 나눔. 겸해의 실천은 봉사활동으로 이어집니다. 60대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풍부한 경험이 있어 봉사활동에 가장 적합한 세대입니다. 복지관에서 식사 봉사를 하거나 학교에서 교통안전 지도를 하거나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한 은퇴자는 매주 화요일마다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말벗이 되어드립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자신에게도 큰 위안이 된다고 합니다. 이 환경보호. 묵자의 절용 정신은 환경보호와 연결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재활용을 실천하고 에너지를 아끼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겸해의 실천입니다. 한 아파트 단지의 시니어 모임은 쓰레기 분리수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하던 주민들도 점차 참여하게 되었고 지금은 모범 단지로 선정되었습니다. 3. 평생 학습. 묵자는 실용적 지식을 중시했습니다. 60대라고 해서 배움을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실용적이고 즐거운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외국어를 공부하고 악기를 배우고 그림을 그리는 등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 건강에도 좋고 삶에 활력을 줍니다. 한 70대 어르신은 60세에 처음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해 이제는 유튜브로 요리 강의까지 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화된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4. 건강관리. 묵자는 검소하되 필요한 것은 아끼지 말라고 했습니다. 건강은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정기검진을 받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산책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이웃들과 인사하며 소통하는 기회도 생겼습니다. 5. 갈등 해결. 비공의 정신으로 가정과 사회의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경험과 지혜로 양측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한 아파트에서 주차 문제로 주민들 간 갈등이 심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 시니어 위원들이 나서서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주차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묵자의 가르침을 일상에 적용하기. 아침 루틴. 하루를 시작하며 묵자의 겸해를 떠올려 봅니다. 오늘 만나게 될 사람들을 내 가족처럼 대하겠다고 마음먹습니다. 버스에서 젊은이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가게 직원에게 친절하게 인사하고 청소하시는 분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식사 시간. 절용의 정신으로 음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담고 남기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대화에 집중합니다. 여가 시간. 화려한 여가보다는 의미 있는 여가를 추구합니다. 고급 레스토랑보다는 손주와 함께 공원에서 피크닉을, 비싼 공연보다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저녁 시간. 하루를 돌아보며 묵자의 가르침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쓸데없는 소비는 하지 않았는지,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했는지 반성합니다. 묵자가 오늘을 살았다면, 만약 묵자가 오늘날 60대로 살아간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소셜미디어에서 가짜뉴스를 경계하고 환경보호 캠페인에 참여하며 세대 간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묵자는 형식보다 내용을, 말보다 행동을 중시했습니다. SNS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는 것보다 실제로 누군가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맺은 말. 묵자의 철학은 24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맞이한 60대에게 묵자의 가르침은 살아가는 지혜이자 위안입니다. 겸해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고 절용으로 검소하되 의미 있게 살고 비공으로 평화를 추구하고 상현으로 능력을 인정하며 천지로 자연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묵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너그러워지며 더욱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묵자의 철학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노년은 단순히 인생의 끝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묵자의 가르침을 하나씩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묵자는 말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지금 이 순간부터 묵자의 지혜를 실천하는 삶을 시작해봅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시니어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